알제리 남부 사하라 사막 3000년간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투아레그족 서사시가 하루아침에 문자로 기록됐다. 놀라운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다는 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엘리자베스 하워드 교수는 언어학 인생 20년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팀이 100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인 박지원 씨가 단 한 달 만에 해냈습니다. 유네스코는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고 현지 젊은이들은 조상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며 감격했습니다. 과연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아프리카 사막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38이고 지난 15년간 멸종위기 언어 연구에 전념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하라 사막까지 온 이유는 투아레그족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투아레그어는 정말 특별한 언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막을 누비며 살아온 유목민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이 아름다운 언어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옥스퍼드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신 디지털 녹음 장비 국제 음성기호 표기법, 그리고 대영 제국 시절부터 축적된 언어학 연구 방법론까지 2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투아레그어의 음성학적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했어요. 알제리 남부의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연구했을 때도 인도에서 드라비다오족을 조사했을 때도 성공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지 NGO 캠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지원이라는 32살의 한국인이었어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파견된 교육 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투아레그어 연구를 위해 왔다고 하니까 박지원 씨도 비슷한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지원 씨에게 제 연구 계획을 설명했어요. 최소 6개월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언어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계속 모국어를 잊어간다고 지금 당장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로 뭔가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검증된 국제 음성 기호를 두고 왜 동양의 문자를 쓰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법론을 설명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이 너무 달라서 함께 작업하면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연구하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성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학술적 성과와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씨는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내일부터의 일정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옥스퍼드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막의 밤바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알제리 타마나셋 인근 아발레사 오아시스에서 제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하라의 11월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새벽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다가 정오엔 3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투아레그족 족장 아그 무함마드를 만나기 위해 전통 텐트로 향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인디고 블루 터번을 두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옥스퍼드 대학교 신분증과 연구 허가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족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통역을 맡은 현지 가이드가 족장의 말을 전해줬어요. 지난 100년간 너무 많은 서구학자들이 와서 우리 언어를 연구한다며 녹음하고 기록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족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를 문명화시킨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프랑스어만 가르쳤고 영국 연구자들은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만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다를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연구 윤리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을 설명했지만 족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예정됐던 마을 원로들과의 면담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후 3시경 절망감에 빠져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지원 씨가 마을 우물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7명 정도였는데 나이는 5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박지원 씨가 모래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따라 그렸어요. 박지원 씨는 투아레그어를 전혀 못했지만 손짓과 몸짓, 그리고 간단한 아랍어 단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글의 간단한 구조를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특히 8살 정도 된 소녀 아이샤가 기역과 알을 합쳐서 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박지원 씨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족장과 원로들을 설득하려다 실패한 반면 박지원 씨는 자연스럽게 마을에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별다른 공식적 허가나 소개 없이 말이에요. 저녁 7시 캠프에서 박지원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작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한글로 투아레거 발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물을 뜻하는 아만을 발음할 때의 미묘한 성조 변화를 아, 야, 어등으로 세밀하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고요. 박지원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한글이 원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다양한 음성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보여준 기록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IPA로 표기한 같은 단어들과 비교해보니 한글 기록이 훨씬 더 정교했어요. 투아레그어 특유의 인두음이나 구개음 같은 복잡한 소리들이 한글의 자음,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박지원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듯이 지금도 한글은 어떤 언어든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보람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제 녹음 장비와 IPA 표기법을 다시 살펴봤어요. 분명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박지원 씨의 한글 기록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사막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최선일까요? 옥스퍼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정말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박지원 씨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11월 18일 오전, 저는 다시 한번 족장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후 이 시경 마을 중앙광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박지원 씨 주변에 어제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7명이었는데 오늘은 12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45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그분이 파티마라는 마을의 간호사라고 했어요.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파티마는 박지원 씨가 모래 위에 그리는 한글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박지원 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아이샤가 자신의 이름 아이샤를 아, 이 시옷, 아로 조합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티마가 투아레그어로 뭔가 중얼거리는데 그 발음이 완전히 다른 성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아이샤라는 이름이었지만 파티마가 발음할 때는 더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였거든요. 박지원 씨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한글로 아, 이응, 이 시옷, 아라고 다시 써서 두 발음의 차이를 표기했어요. 파티마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써온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이 낯선 문자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걸 본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일 동안 IPA로 기록하려다 포기했던 바로 그 미묘한 성조 변화를 박지원 씨가 한글로 순식간에 포착한 거였어요. 투아레그어에는 같은 단어라도 화자의 나이, 성별, 감정 상태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파티마가 박지원 씨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가이드가 통역해주니까 자기도 이 문자를 배울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였더라고요. 박지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파티마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한글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의 학습 속도였어요. 단 하루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혔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파티마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예시하기를 한글로 받아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11월 21일 저는 파티마가 쓴 한글 기록을 직접 봤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투아레그족 전설 이마지겐의 여행에는 제가 IPA로 표기할 수 없었던 감정의 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슬픔, 기쁨, 분노, 그리움. 각각의 감정에 따른 미묘한 발음 차이가 한글의 다양한 조합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제가 파티마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글로 기록하는 게 편하느냐고요. 파티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자는 마치 우리 마음속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박지원 씨가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한글이 단순히 소리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3일간 기록한 IPA 표기들이 갑자기 메마르고 생명력 없어 보였어요. 정확하긴 했지만 투아레그족의 생생한 언어가 가진 따뜻함이나 깊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반면 박지원 씨와 파티마가 함께 만든 한글 기록들은 달랐습니다.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는 투아레그족의 문화와 감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온 수천 년의 지혜가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막의 깊은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방법이 정말 최선일까요? 한글이라는 작은 발견이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아침, 파티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 기본 자모를 완전히 마스터한 그녀는 이제 복잡한 투아레그어 문장도 유창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저는 파티마가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파티마가 자신의 할머니 타마시크가 들려준 예시하기를 한글로 기록한 노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25살 정도의 젊은 남성 아마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드는 대학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배운 마을의 몇 안 되는 고학력자였어요. 아마드가 파티마의 노트를 보며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박지원 씨에게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문자로 정말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느냐고요. 박지원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4개를 조합하면 11,172개의 서로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각 자음이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아마드는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 알제리 대학에서 언어학을 부전공했는데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특히 한글이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마드는 박지원 씨에게 정식으로 한글 학습을 요청했어요. 자신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기꺼이 승낙했고 그때부터 아마드도 매일 한글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드의 학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덕분인지 하루에 5-6개의 자음과 모음을 익혔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자신이 기억하는 투아레그족 전설들을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아마드와 파티마의 기록을 제 IPA 표기법과 비교해봤어요. 같은 전설 아갈의 모험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IPA 기록은 분명히 정확했어요. 각 음소의 조음 위치와 방법이 과학적으로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읽어보면 마치 해부학 교과서 같았습니다. 감정이나 운율, 이야기의 흐름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반면 한글로 기록된 같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티마가 기록한 버전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마드가 기록한 버전에서는 젊은이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화자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저녁 저는 박지원 씨에게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한글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느냐고요. 박지원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모든 백성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리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도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 자체가 그 철학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파티마와 아마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한글이 투아레그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기록 도구를 얻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다리를 찾은 거였어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꿈꾸었던 그 이상이 21세기 사하라 사막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요. 12월 1일 오전 10시 세대의 검은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아프리카 언어학과 팀이었거든요. 팀장은 피에르 뒤부아 교수였는데 유럽 베르베르어 연구의 권위자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뒤부아 교수는 60대 초반의 키 큰 남성으로 완벽하게 다린 회색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옥스퍼드에서 오셨다고 들었다며 자신은 투아레그 연구로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뒤부와 교수팀은 총 7명이었어요. 최신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와 함께 왔더라고요. 디지털 스펙트로그램 분석기,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두꺼운 자료집들까지.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뒤부아 교수가 족장 아그 무함마드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어요. 뒤부아 교수는 유창한 투아레그어로 족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부터 프랑스가 수집한 투아레그족 언어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족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뒤부아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분명히 방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됐는지는 묻지 않더라고요. 식민지 시절 강제로 조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뒤부아 교수는 은근히 압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투아레그어는 베르베르어족의 중요한 분파이고 프랑스가 이미 10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외부 연구자들의 접근은 학술적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가 조용히 족장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파티마와 아마드가 함께 만든 한글 기록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족장이 그 기록집을 펼쳐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언어가 한글로 생생하게 기록된 걸 보고 놀란 거죠. 뒤부아 교수도 호기심을 보이며 그 기록집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문자로 아프리카 언어를 기록한다는 게 학술적으로 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검증된 라틴 문자와 프랑스식 표기법이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어요. 박지원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쉽게 그 언어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기록된 투아레그어가 라틴 문자보다 더 정밀하다는 걸 신뢰로 보여줬어요. 뒤부아 교수는 당황한 듯 했어요. 박지원 씨가 보여준 비교 자료에서 한글이 투아레그어의 미묘한 성조 변화와 감정 표현을 훨씬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식 표기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족장을 포함한 원로 5명이 참석했습니다. 뒤부아 교수는 프랑스의 투자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을에 학교를 짓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언어 연구는 프랑스 팀이 독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일부 원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분명히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족장은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박지원 씨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단지 투아레그족의 아름다운 언어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력이나 이익이 아니라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었다고요. 그날 밤 마을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주민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자는 쪽과 한글 학습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갈리고 있었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뒤부아 교수가 저에게 조용히 제안했거든요. 함께 협력해서 투아레그어를 연구하자고. 그러면 옥스퍼드와 소르본의 공동 프로젝트가 돼요. 제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대학들의 공동 연구라는 타이틀은 제 학술적 명성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 목격한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외면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사막의 차가운 바람이 텐트를 흔들며 불어왔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안전한 기득권의 길과 불확실하지만 진실한 길 사이에서 말이에요. 12월 5일 새벽 5시 사하라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추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마을 중앙 광장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68세로 보이는 나이든 남성이 박지원 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자란 그는 전통 투아레그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그분이 모하메드 아그 아라비브라고 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자 구전 전승의 마지막 지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투아레그족의 예시하기와 시를 기억하고 전수해온 산 증인이었습니다. 오전 7시경 모하메드가 박지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투아레그어와 간단한 아랍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원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경청했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모하메드가 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랍 문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흐려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모하메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종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지원 씨가 그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모하메드에게 뭔가 물어봤습니다. 통역을 부탁하니까 이 기록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묻는 거였더라고요. 모하메드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서사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별이라는 제목의 그 서사시는 3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투아레그족의 창세 신화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하메드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모하메드가 박지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시를 제대로 기록해 줄 수 있느냐고요. 아랍 문자로는 투아레그어의 미묘한 운율과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파티마와 아마드가 한글로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박지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한글이 모하메드의 소중한 시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68세의 노시인과 32세의 한국 청년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3000년의 역사가 600년 된 한글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뒤부아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소르본 마이너스 옥스퍼드 공동 연구로 투아레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자고,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비전문적 접근법에 휘둘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분명히 뒤부아 교수의 제안은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유럽 최고 대학들의 연합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 목격한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외면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오후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지원 씨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모하메드의 서사시를 기록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프랑스 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제가 고집해온 방법보다 한글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씨에게 한글의 원리를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지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서로 배우면서 모하메드의 소중한 시를 최고로 아름답게 기록해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뒤부아 교수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스퍼드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학자로서 올바른 길이라는 걸요. 사막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오전 8시 모하메드와 함께 사막의 별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경 뒤부아 교수가 알제리 정부 관리 2명과 함께 나타났거든요. 관리들은 냉랭한 표정으로 공문을 내밀었어요. 알제리 문화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투아레그족 언어 연구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인된 연구팀은 소르본 대학 팀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뒤부아 교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무허가 연구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박지원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1시경 족장 아그 무함마드가 급히 우리를 불렀습니다. 마을 원로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경제 지원 프로젝트를 수락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어요. 마을에 학교와 진료소를 건설해주는 대신 모든 언어 연구는 프랑스 팀이 독점하고 다른 외국인의 연구 활동은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로들 중 절반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어요. 모하메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서사시 기록 작업도 중단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족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팀이 파티마와 아마드를 따로 만나 회유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한글 학습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파티마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아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박지원 씨의 표정을 봤어요. 실망과 좌절이 역력했지만 그분은 파티마와 아마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달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뒤부아 교수가 직접 모하메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만약 한국인과 계속 작업한다면 정부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모하메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8세 노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위협이었어요. 모하메드는 떨리는 손으로 지금까지 기록한 한글 원고를 만졌습니다. 3000년 역사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타하를 비롯해 7명의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하메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한글로 기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젊은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간 한글로 기록된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뒤부아 교수는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정부에 맞서면 큰일 난다고, 미래를 망치는 짓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게 미래를 망치는 일인가요? 오히려 우리 정체성을 잃는 게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모하메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문화를 젊은 세대가 이어받으려 한다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심한 듯 일어서서 말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누가 뭐라 해도 사막의 별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권력과 돈의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문화의 힘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한글이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서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싸움이 단순히 연구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자존심을 건 전쟁이라는 것이요. 12월 11일 새벽 4시, 사하라의 별들이 아직 하늘에 빛나고 있을 때 우리는 몰래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모하메드, 박지원 씨, 그리고 저는 마을 외곽의 작은 동굴에서 만났어요. 젊은이들 7명도 하나둘씩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모하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막의 별의 마지막 부분을 구술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원 씨는 한글로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이들이 모하메드의 이야기에 맞춰 화음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30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이었다고 해요. 주요 대목에서 청중이 함께 노래하며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거였죠. 한글로 기록된 가사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 갑자기 동굴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뒤부하 교수와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뒤부하 교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었거든요. 뒤부하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 파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고. 프랑스 국립동양언 어문명대학에서 한글 연구팀을 새로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우리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멸종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정부 관리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알제리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문화보존 사업이 되었으니까요. 뒤부하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작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10시, 마침내 사막의 별 서사시가 완성됐습니다. 총 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3000년간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투아레그족의 창세. 신화가 한글이라는 옷을 입고 영원히 보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타하가 완성된 서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때였어요. 20대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3000년 전 조상들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하메드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파티마와 아마드도 결국 우리 편으로 돌아왔어요. 프랑스의 회유를 뿌리치고 한글 학습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후 2시 마을 전체가 모인 가운데 사막의 별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로 기록된 서사시를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 몰랐거든요. 족장 아그 무함마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한글이 투아레그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뒤부하 교수도 마지막에 인정했어요. 한글의 언어 표기 능력이 라틴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프랑스 팀도 한글을 활용한 연구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12월 15일,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반의 사하라 체험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박지원 씨는 계속 남아서 투아레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지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세종대왕의 정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철학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사하라에서 꽃피웠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옥스퍼드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멸종 위기 언어 보존 방법론이에요. 사하라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연구 기법이 아니었어요. 언어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 인류의 자산인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모하메드가 보내준 편지에 따르면 지금도 투아레그 젊은이들이 한글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사막의 별은 시작일 뿐이었던 거죠.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꿈이 21세기 사막에서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펼쳐진 한글의 기적,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꽃피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엘리자베스가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며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모습, 그리고 투아레그족 젊은이들이 조상의 이야기를 되찾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한글의 우수성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벨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